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 외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 외품의 허가에 대해서, 의약 외품도 사실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이렇긴 한데, 이제 허가와 신고가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대행을 맡아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고라는 거는 이미 이제 많은 업체들이 동일한 성분과 구성 요소를 갖고 또 그와 같은 성형으로서 많은 사례가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의약 외품 허가를 내드린 제품을 보면 면 생리대, 또 일회용 생리대, 생리컵, 그 다음에 면 마스크, 그 다음에 이제 반창고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렇게 많은 제품을 이제 허가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번 할 때마다 치약도 했군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그 절차와 이런 시험을 해야 되는 시험 항목, 그걸 이제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전공자, 제가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산통을 겪는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절차를 해서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약 외품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한 분이 저희가요 요실금 팬티를 이제 의약 외품으로 또는 위생용품으로 허가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본인이 어느 길을 가야겠다,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식약청의 이 일에 있어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이다, 그럼 화장품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의약 외품이다, 그럼 의약 외품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위생용품이다, 그럼 위생용품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일로 가겠다 절로 가겠다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KC 인증도 마찬가지고 생활화학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제 케미칼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그 정부 부처가 나누는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일단 이 제품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그 제품을 구성한 성분의 요소가 이제 그 허가 절차까지 골인할 수 있는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지만 방향성이 잡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연락을 주신, 그러니까 면으로 구성된 요실금 팬티는 위생용품도 아니고 의약 외품도 아니고 공산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위생용품인 경우는 일회용 팬티로서 이제 아기 기저귀라든가 성인용 요실금 팬티 같은 것들을 이제 위생용품이라고 구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이어야 된다는 점, 그에 비해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면으로 만든 다회용 이제 팬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위생용품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의약 외품에 속하느냐? 그 의약 외품은 이렇게 대소변이라든가 요실금과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리혈, 여성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로 인하여 사용되는 위생을 위한 제품으로서 생리를 위해서는 탐폰도 있겠고, 또 생리대도 있고, 일회용 생리대도 있고, 면 생리대도 있고, 팬티도
팬티형 생리대. 사실 팬티형 생리대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를 이제 제가 거의 2호죠. 1호를 놓치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팬티형 생리대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를 진입하는 일을 제가 허가를 냈다는 점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면으로 된 생리혈을 위생 처리하는 팬티도 이제 의약 외품에 구분이 되고, 생리컵도 의약 외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티다 해서 무조건 뭐 위생용품으로 해야겠다, 의약외품으로 해야겠다, 공산품으로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팬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은 면으로 만든 요실금 팬티는 공산품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일회용 위생용품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용으로 이제 아기 기저귀라든가 요실금 팬티가 일회용 위생용품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리혈과 관련된 이제 그 생리대, 일회용 생리대, 또 면 생리대, 또 팬티용 생리대, 생리컵은 이제 의약 외품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은 이제 공산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이제 KC 인증에서는 점검하는 게 pH 시험을 하고, 형광 증백제 시험을 하고, 포르말데히드 시험, 염소와 페놀류 시험, 염료 시험, 이런 걸 통해서 통과가 돼야지 KC 인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다 뭐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약 외품의 경우는 그 구분 섬유별로, 그러니까 의약 외품은 완제품에도 기준과 시험이 있고, 완제품 이제 생리되다 한다면 겉감, 안감, 흡수체, 방수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각 구분별로도 또 별규가 있는 거죠. 거기에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의해서 각각 또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어렵게 생리대를 하면서 완제품 기시를 다 해서 겨우 시험 의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원료 기시도 만들어서 시험 성적서를 내주셔야죠. 그래서 난감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의약 외품은 완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있고, 그 완제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다 했을 때도 겉감, 안감,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이 필터 이런 게 있는데, 그 각각의 구분된 거에 대해서도 기준 및 시험 방법을 해야 되고, 또 그 각각의 원료에는 또 구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MSDS도 제출을 해야 되고, 제조 방법도 제출을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약 외품으로 가기는 좀 두려워하고, 거기보다는 수준이 낮은 위생용품이라든가 화장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전략과 전술을 짜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제 패치 제품 같은 경우 화장품이 좀 범위가 넓고 애매한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으로 범위를 구분을 해서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식약청 업무라는 것은 이제 그 제품을 허가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걸 어느 분야에서 허가를 받겠다라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해석하고 또 그거를 위한 기준과 시험 방법을 가이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약 외품 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의약 외품 중에서도 특히 팬티는 위생용품이 될 수도 있고 공산품이 될 수도 있고 의약 외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